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영상 4도 등 영상 2도에서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밤부터 점차 흐려져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1에서 3cm의 눈이나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부터 휴일인 모레 아침까지 3에서 8cm의 눈이나 5mm 안팎의 비가 더 오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에만 30명이 적발됐는데요. 실력이 안 되는 선수들의 기록을 바꿔 체전에 출전시키고 인사 편의를 대가로 돈을 받은 공무원 등이 줄줄이 입건됐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제43회와 44회 전국 소년체전은 각각 인천과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전북수영연맹이 이 두 체전에 선수들을 출전시키기 위해 선발대회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형 등 종목마다 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기준 기록이 있는데 이에 못 미치는 선수 15명의 기록을 바꿔 부정 출전시킨 겁니다. 선수들이 약간의 차이로 못 나가면은 그걸 약간 기록을 수정해가지고 선발을 시켜줬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경찰은 전북수영연맹 임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승진과 전보 등 인사 편열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고위 공무원 B씨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6년 부하 직원 2명으로부터 2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던 B씨는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근무는 어쨌든 이제 총무과 대기에 오고 있든지 공로연수 다 들어가는 그 부류 속에 나이가 되어 있어서 최근 석 달 동안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특별 단속을 벌인 전북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10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일가족 채용 비리에 연루된 완주 군의원 등 2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회전교차로 앞 흰색 실선에서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합니다. 2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멈추지 않고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자 화물차는 기우뚱하며 거의 뒤집어질 뻔합니다. 그 순간에 좀 당황을 많이 했었죠. 보험 처리 여기로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보험 청구를 한 1,300만 원 정도 보험금 청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평범한 접촉사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험금을 노린 사기극이었습니다. 주범 32살 김모 씨 등 6명이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운전자의 잘못이 큰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려 사고를 낸 겁니다. 교차로 부근 백색 실선에서 진로 변경하는 등 과실 비율이 높은 법규 차량만 골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고입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들을 일부러 찾아다니며 사고를 내는가 하면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고급 외제차를 범행에 이용하고 가족이나 친구를 차량에 함께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전주에서 지난 7년 동안 156건의 사고를 내 9억 8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3명을 구속, 1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3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김제 일가족 간첩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군사정권 시절에 조작된 간첩 사건인데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간 말 못할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평화로운 이 농촌 마을에 비극이 시작된 건 1982년. 전두환 정권은 평범한 농부였던 최의로 씨를 간첩으로 조작했습니다. 이어 같은 마을에 살던 최 씨의 조카 낙교 씨와 낙전 씨도 간첩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먼저 잡혀갔잖요. 그러고 했는데 며칠만은 이 낙전 양반이 없어졌어. 그런 게 막 그냥 무서가지고 나가도 못 있어. 막
그런데 찾으러 다니고 그런 난리가 없었지. 고문기술자 이근한이 마을에 상주하며 조작에 앞장섰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의로 씨에겐 사형이 집행됐고 낙교 씨는 검찰 조사 도중 숨졌습니다. 9년을 복역한 낙전 씨도 석방 넉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바다로 가는 마을길엔 철조망이 설치됐고 90년대 중반까지도 감시병이 배치됐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웠던 군사정권에서 주민들은 간첩마을에 산다는 손가락질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간첩이라고 쉽게 말도 못했어. 절대로 말 못했어. 하이나 누가 데려가 감수고 이런 말 해갖고 걸릴 감수고. 법원은 34년이 흐른 지난해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민들은 간첩 조작으로 자신들 역시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을 국가가 간첩 마을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34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냉가슴으로 수십 년 세월을 보내야 했던 이른바 간첩마을 주민들에게 국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동물보호센터가 유기견을 굶기고 건강원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의 한 유기동물 보호센터. 유기견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축 늘어진 고양이. 건드려봐도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살았잖아, 움직이잖아. 얼어서 죽었고 말아서. 마리당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한 해 3,400마리의 유기동물들을 맡아왔는데 비용을 아끼려 굶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갔죠, 여름에는. 물에는 완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녹조가 완전히 끼어가지고 있고 사료는 단 한 톨도 없었고요. 동물보호단체는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유기견을 건강원에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물단체들은 그 20여 마리를 3-4번에 나눠서 도축해놨다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그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건강원으로 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 소장은 보호하던 개들은 대부분 질병 때문에 죽었고 건강원에 넘겼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여기 왔던 개들이 그리고 미리 질병이 와서 여기는 사료를 떨어져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사료 구매 내역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유기견을 굶겼다는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당원들이 모여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을 창당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개혁정당, 민주의 길, 평화의 길.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당원들이 모인 가운데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출범했습니다. 전북도당 위원장에는 김종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민생과 평화, 민주, 개혁을 기치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대1 구도를 꼭 만들어서 6.13 지방선거를 성공하는 이러한 내실 있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당대회에는 국민의당 소속 전북국회의원 7명 가운데 김종회, 김광수, 유성엽, 정동영 의원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서울시당 창당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김종회 의원은 조만간 이용호 의원도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김관영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과의 통합 행렬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이 밖에 전북도 의원 6명과 시군 의원 20여 명, 그리고 당원 2,600여 명이 민주평화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많은 국민이 국민의당을 지지해줬지만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보수 야합으로 배신했다며 통합정당은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수 합당을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단 말입니까? 시작부터 싹이 노랗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평화당은 오는 6일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창당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13일 통합을 완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전북의 민심을 잡기 위한 각 정당의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한파만큼이나 얼어붙은 경기 속에서도 이웃을 돕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전북의 이웃 돕기 모금액이 올해로 19년 연속 목표액을 넘어섰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올해 초 91살 박정목 할머니는 면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예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1,0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돈 없어서 공부도 간신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번 면이라도 그 장학금이라도 그래서 이제 한 번이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면에 갖다 줘보라고 했더니 한국전쟁으로 남편을 여인 뒤 인삼농사를 지으며 홀로 아들을 키운 할머니는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보훈가족으로서 국가의 도움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게 할머니의 바람입니다. 놈이고 동무관이고 누구고 없다면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게 얼마나 좋냐. 이러한 도움의 손길에 힘입어 전라북도 사랑의 열매는 19년 연속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73일 동안 74억 9천여만 원이 모여 목표액인 74억 6천여만 원을 넘겼습니다. 도민들의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목표를 달성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개인 기부가 52억 1천여만 원으로 전체 기부액의 70%를 차지했는데 22억 8천만 원인 기업 기부액의 2배를 넘었습니다. 올해도 전북 도민들이 정성 어린 참여로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도민들이 소중한 성금은 우리 전북 도민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파만큼이나 얼어붙은 경기 속에서도 힘든 이웃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남원시가 대형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부안에서는 청년들이 돌아오는 부안을 만들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제천 참사와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화재가 잇따르면서 남원시가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남원시는 전통시장, 대형병원 등 재난취약시설 13곳을 우선 점검하고 오는 5일부터 2달 동안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900여 곳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화재 잠재 요인에 대한 것을 좀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 청년들과 부안구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 청년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부안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부안 청년 포럼을 시작으로 지역 청년들과 직접 대면하는 시간을 자주 마련해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길을 만들고 동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군이 전통장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전통장을 담그고 맛보는 장독대 문화학교와 직접 담근장을 순창에서 숙성시켜 가정으로 보내주는 장독대 분양 행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고창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 섬 내죽도의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고창군은 올해 국비 4억 원을 확보해 복지회관을 만들고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파제를 35m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교통사고로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한 시내버스 기사 61살 이중근 씨에게 전주시가 의로운 시민상을 수여했습니다. LG복지재단도 차량이 폭발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인명을 구하기 위해 차량에 뛰어든 이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을 격려하기 위해 이 씨를 LG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6일 전주세무서 앞 도로에서 불길에 휩싸인 차량을 발견하자 운행하던 버스를 멈춘 뒤 사고 차량으로 달려가
핸들과 운전석 사이에 끼어 빠져나오지 못하던 운전자를 구조했고 이 과정에서 가벼운 화상을 입었습니다.